안녕하세요. 오늘 맞춤형 입찰 정보 사용자 회원들을 위한 입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입찰 교육 과정은요. 일단 세 가지 분류로 나눠질 거고요. 첫 번째는 입찰 참가 자격, 그리고 입찰 참가 자격을 통해서 맞춤형 입찰 정보 사이트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개찰 공고의 이해, 개찰 공고가 어떻게 순위가 그렇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순위나 아니면 투찰 하한율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격심사의 활용, 개찰이 되고 나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 해당 적격심사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그러면 적격심사 점수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입찰 참가 자격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면허 제한, 두 번째 지역 제한, 세 번째 실적 제한, 네 번째는 적격 심사입니다. 이 중 면허 제한과 지역 제한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면허 제한은 공고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 자격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면허나 아니면 물품 정보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 정보들은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나라장터에 등록된 정보와 입찰 공고에서 원하는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면허 제한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 제한은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가 해당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아니면 정확히 하면 그 주소지들, 그렇죠? 주소지가 일치하는지를 비교를 하는 건데, 일단 지역제는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관내, 두 번째는 도내, 세 번째는 전국이고, 관내는 시 단위, 군 단위, 구 단위, 그리고 도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도, 충청도, 제주도, 그리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이런 뭐 큰 도시들, 그리고 전국은 지역 제한 없이 전국의 모든 업체가 참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업이 현재 서울에 위치하고 계실 때 경기도 지역 공고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경기도 도내로 나오고 있는 입찰 공고를 보실 필요는 없고요. 지역 제한이 전국으로 나와 있는 공고들 중에 공사나 용역의 현장이, 혹은 물품의 납품 현장이 경기도 지역인 공고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적 제한은 입찰 공고문에서 이 공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들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라고 미리 고지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실적들을 보유한 회사들은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입찰을 이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 작년 공고나 재작년 공고를 확인해 보고 우리 회사가 해당 실적을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확인이 되시면 실적을 획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거고요. 이 실적 제한도 면허나 지역 제한만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제한이기 때문에 꼭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입찰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격심사인데, 적격심사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 사업에서 1순위로 사업을 딸 수 있는 자격이 되었을 때 실제로 사업 수행에 적격한지를 한 번 더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그 적격심사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저희는 최종 계약 업체가 되지 못하고요. 적격심사에서 통과를 해서 1순위 업체이자 사업에 적격한 업체가 되는 경우에만 저희는 계약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적격심사 점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점수를 대략 계산해 볼 수가 있고요. 저희 회사가 1순위를 한 경우에 우리 회사가 낼 수 있는 총 점수가 몇 점인지, 그리고 그 점수가 통과 점수가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공고를 입찰에 참여하면 입찰에 참여하는 목적인 그 낙찰, 그렇죠? 계약을 따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상 참여할 수 없는 공고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격심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입찰 공고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격심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보통 이렇게 시공 경험, 실적을 의미하고요. 실적 점수와 그리고 이렇게 경영 상태, 재무 비율 또는 신용 평가로 경영 상태 점수를 매기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 신인도, 신인도라고 해서 감점부를 실적이나 경영 상태 점수에서 감점을 받을 때 추가점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점수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신인도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입찰 가격 평가, 우리 회사가 입찰에 참여한 가격을 가지고 점수로 환산해서 이 적격심사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산식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만 다양하게 응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지 나중 적격심사에서 활용하기에 좀 많이 노력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저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배워볼 거고요. 적격심사 기준에서는 이렇게 재무 비율 평가, 신용 평가를 통해서 점수표들이 보는 대로 있습니다. 점수표가 있고, 그리고 재무 비율로 평가하는 경우는 우리 회사의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을 업종 전체 부채 비율과 업종 전체 유동 비율로 비교한다는 말인데요.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전기공사업이라는 업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전체 업종, 전국에 있는 모든 전기공사 업체들의 평균 부채 비율을 모두 평균을 냈을 때는 148.16%였고 유동 비율을 평균 냈을 때는 138.56%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부채 비율이, 부채는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업종 평균 부채 비율보다 더 낮고, 그리고 유동 비율은 더 높으면 좋기 때문에 유동 비율은 평균 비율보다 더 높은 경우에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를 하게 되고요. 이것을 점수로 환산할 때는 이런 표를 이용을 하는데요. 네. 부채 비율인 경우에 업종 평균 부채 비율보다 낮으면, 그쵸? 높으면 만점이고 낮으면 얼마나 낮은지에 따라서 감점이 발생을 하고요. 유동 비율은 100%보다 높아야 하지만 만약에 낮다면 낮은 만큼 감점이 있습니다. 네. 감점이 최고 2점, 2점 더해서 총 4점의 감점이 있고요. 10점 중에서 4점의 감점을 받는 경우는 사실상 적격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하게 낮은 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연말에 재무제표를 만들 때 업종 평균 부채 비율이 전년도에 어땠는지, 그리고 그것보다는 좀 더 넉넉하게 높거나 낮은 그렇죠? 높거나 낮은 비율을 만들어서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신용평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물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이 기준은 아주 많은 적격심사의 종류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신용평가 점수나 재무비율 점수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케이스에서만 적용되는 점수인 걸 먼저 아시고 보셔야 되고요. 자, 신용평가 점수는 보통 저희는 공공기관용 입찰 기업 신용평가를 받을 거고, 세 번째 기업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10억 미만의 공사라고 한다고 하면 최소한 BB0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감점 없이 입찰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것보다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에는 이렇게 감점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만약에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양쪽을 비교해서 재무 비율로 받는 게 유리할지 신용평가로 받는 게 유리할지를 선택을 하고 입찰을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맞춤형 입찰 정보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아까 배웠던 첨가 자격 기준을 통해서 이해를 해볼 거고요. 일단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맞춤형 입찰 정보에 로그인 했을 때 서류함 입찰 스케줄이라고 입찰에 참여할 공고건들이 몇 월 며칠에 몇 건씩 있는지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 각 공고의 개수들을 클릭을 하면 해당 공고 건수만큼의 공고들이 목록에서 표시됩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이도록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내서류함 설정하는 화면들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직접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건 12월 3일자 공고 건수 총 10건 이고요. 공고가 수집된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로 지금 지역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토공사업과 시설물 유지관리업,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면허 등록이 되어 있고요. 최소한 1억 이상의 공고부터 최대한 20억까지의 공고들을 참여를 하겠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업 같은 경우는 낮은 공고는 상관없이 다 참여하고, 금액이 큰 건 최대 100억까지 참여를 하겠다. 그리고 실내건축공사업 같은 경우는 최소 3억 이상의 공고부터 최대 50억까지의 공고를 참여하겠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설정은 아래의 수정 버튼을 통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맞춤 설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라는 화면이 나오죠. 네, 여기에서 현재 지역 설정과 면허 설정, 물품 설정과 발주처 설정을 할 수 있고, 첫째, 현재 지역 설정은 네, 중구로 되어 있고, 네, 2020년도 저희 회사의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을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면허 설정은 이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입력된 면허들이 이렇게 삭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중에서 면허를 골라서 추가해 넣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준 2020년도 실적 금액은 최소 1억, 최대 금액은 10억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서울 지역, 그쵸? 현재 지역 설정이 서울시 중구로 되어 있었는데, 그쵸? 중구까지가 관내 공고, 서울특별시까지가 도내 공고라고 한다 그러면, 서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나와 있는 공고권들도 모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전국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면허 내용을 저장을 하면 아래쪽에 면허가 지금 저희가 입력한 게 도장공사업, 그쵸? 최대 참여 금액 10억으로 해서 저장된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물품도 동일하게 저희가 등록을 할 수가 있고, 발주처 설정 같은 경우는 이 발주처들 중에서 그쵸, 저희가 만약에 참여할 의사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체크를 하면 해당 발주처의 공고는 입찰 달력 스케줄에 표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자, 현재 저희 도장공사업이 지금 추가가 됐고, 최소 1억부터 10억까지 참여하는 걸로 저희 최근 설정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입찰에 관심 있는 공고권들을 내 서류함에 설정을 해 둘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오늘은 금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날 입찰별 공고 몇 건, 화요일날 입찰별 공고를 몇 건을 미리 확인하고, 그쵸? 그리고 이 공고가 이제 투차를 했습니다. 투차했으니까 내가 오늘 자해서 월요일 공고권 총 7건 중에서 내가 몇 건 봤나 라고 봤을 때, 이 중에서 이 공고는 지금 입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고는 입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요일 공고나 수요일 공고 건들도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입찰 공고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입찰 공고 정보에서 입찰 공고 정보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쵸? 저기 공고문 정보들도 여기 보입니다. 보이고, 저기 사정률을,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범위 내에서 이 공고가 예전 가격이 형성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100점 1, 2, 3, 4로 입찰을 보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쵸, 여기는 이 금액으로 입찰 보시면 됩니다 라고 계산이 자동으로 되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면 금액을 간편하게 산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금액 산출까지 간편하게 해봤고요. 입찰 공고문 아래쪽에 나오시는 거 보이죠? 요거는 여러분들 입찰 공고 정보들을 언제든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투찰하러 가기 같은 경우들은 사실 저희가 안전입찰 통해서 투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 상세 정보 보는 정도로 기능을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라장터 가서 공고 상세 정보들 이렇게 확인을 하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뒤로 간다고 하면 이 페이지로 다시
들어가서 입찰 공고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소리암 설정을 구성하는 방법과 입찰 공고 상세 정보를 보는 방법, 그리고 간편한 금액 산출까지 해봤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기능을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투철 기록이라는 기능인데, 이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입찰 가격들을 그래프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요. 파란색은 저희가 입찰에 참여했던 기록들이고, 붉은색은 1순위가 나왔던 기록들입니다. 이걸 비교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입찰에 참여했던 공고 목록들, 공고 목록들, 그리고 만약에 낙찰이 됐다고 한다 그러면 낙찰이 된 기록들,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잘 아셔야지 앞으로 입찰에 나오는 공고건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방향을 좀 잡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잘 확인하시고 잘 참여하시는 게 좀 좋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능들이 사이트 내에서는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일단 입찰 정보와 낙찰 정보는 기본적인 기능이겠죠. 입찰 정보는 아직 개찰이 되지 않은 입찰 공고 정보건들이고, 여기서 공고를 찾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면허 조건, 면허 물품 조건 통해서 입찰 공고를 선택할 수 있고, 지역 조건, 지역 조건을 통해서 공고를 또 한번 필터링 할 수 있고요. 도내 포함도, 관내 포함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자 정보와 그 다음에 발주처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 통해서 원하시는 공고건들을 찾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찰된 공고를 보려고 한다고 해도 동일하게 보실 수 있고, 다만 개찰된 공고건에서는 개찰된 공고를 보게 되면 개찰된 공고건들은 보이는 정보들이 조금 다르겠죠. 그렇죠? 어떤 업체들이 1순위가 됐는지, 어떤 업체들이 어떤 금액으로 1순위가 됐는지, 이런 정보들까지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저희가 참여했던 업체들이 어떤 업체가 1순위가 됐고 우리는 몇 순위가 됐다, 참여했던 업체들의 정보들과 이런 정보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들어와서 공고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자주 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아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이제 사이트 사용법들을 간단하게 알려드렸다고 한다면 다시 이론 교육으로 넘어가서 개찰 공고에 대해서 다시 좀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개찰 공고는요, 일단 저희가 아까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입찰 공고는 저희가 입찰에 참여를 하는 공고를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개찰 공고는 여러분들이 참여했던 공고의 그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찰 공고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입찰을 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결과에 따라서 다음번에 입찰 볼 공고건들이 또 어떻게 입찰 보는 게 더 좋을 것인지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입찰 공고만큼이나 개찰 공고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찰 공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화면은 아마 입찰을 참여하고 계시는 업체들은 자주 보시던 화면일 텐데요. 이건
투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입찰 금액을 작성해내면서 추첨 번호를 같이 체크를 합니다. 저희가 아까 맞춤형 입찰 정보 사이트에서도 잠깐 봤지만 이렇게 1번부터 15번까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15개의 금액이 있고요. 이 금액들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개찰이 되면 선택된 결과들이 다 공개가 됩니다. 선택하는 과정은 단순하게 아무런 표시가 되지 않는 이 칸들을 입찰 참여하시면서 그냥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1번, 2번, 3번 그런 번호들에 대한 정보도 없고 100만원, 1000만원, 1억 뭐 이런 금액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15개의 칸만 보여주고 이 정보들이 어떤 금액들이 선택되는지 어떤 번호들이 선택되었는지는 개찰된 이후에 일괄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 바로 예정 가격인데요. 기초금액을 통해서 만들어진 15개의 추첨 가격, 그리고 그 추첨 가격 중에서 입찰 참여 기업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금액을 평균 내서 예정 가격을 만들어내고요. 이 예정 가격에 입찰 공고에서 알려줬던 투찰 하한율이라는 정보를 곱해서 낙찰이 되는 금액을 만들어냅니다. 낙찰이 될 수 있는 투찰 하한 가격이라는 금액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보자면 기초 금액이 1억 100만 원이고 예정 가격이 1억 원인 공고가 있으면 투찰 하한율이 87.995%였다. 이런 경우에는 1억 원에 투찰 하한율 87.995%를 곱해서 8,799만 5천 원이라는 투찰 하한 가격이 만들어지고요. 이 하한 가격을 기준으로 이 금액보다 낮게 입찰을 본 경우에는 하한가 미달로 탈락이 되고 하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순서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를 부여합니다. 일단 그래서 이 금액은 기초 금액 대비로 봤을 때는 투찰률이 87.1237이지만 투찰률 하한율이라는 정보는 기초 금액에 대입하는 퍼센트가 아니라 예정 가격에 대입하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초 금액을 가지고 이 금액을 산출해 내려고 했으면 저희는 알 수 없는 미지의 투찰률, 그렇죠? 87.1237을 알아냈어야 되고요. 이래야만 금액을 산출할 수, 1수위가 될 수 있는 금액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기초 금액에서 몇 퍼센트를 곱해야지 낙찰 하한 가격이 되냐, 이것만 산출해내기엔 이 하한율만 곱해내는 것은 사실 매우 난이도가 있는 작업입니다. 사실상 좀 어렵다. 너무 어렵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입찰 참여 금액과 투찰률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투찰 하한 가격이 있고 그 뒤로 개찰 1순위, 2순위 금액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투찰 하한 가격이 바로 투찰률 87.995에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금액이었고요. 1순위, 2순위 금액은 투찰률보다 조금 더 높게, 그리고 하한가 미달되는 금액들은 투찰률보다 조금 더 낮게 입찰이 되고요. 투찰률이라는 걸 계산해낸 공식은 각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금액을 예상 가격으로 나눈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적격 심사를 통해서 그러면 저희는 이 개찰에 대해 좀 더 이해를 해볼 텐데요. 적격 심사는 제가
교육 초반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1순위를 하게 된 경우에 이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격한 업체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 항목이라고 했고요. 적격 심사는 이 케이스는 용역 공고를 기준으로 한 적격 심사인데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맞아야지 적격 심사를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실적 점수는 10점 중에 10점을 받아야 되고 경영 상태 점수는 25점 중에 25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점수라고 해서 이거는 서약서를 작성해서 내는 경우에 주는 5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가격 점수는 최소한 60점 중에서 45점을 받아야지 이 점수를 다 합산해서 85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입찰 가격 점수를 제외한 경영 상태 점수나 실적 점수에서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신인도 점수에서 최고 4.2점까지 2점까지 점수 보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격심사 가격 점수를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적격심사 통과를 위한 가격 점수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자, 입찰 가격 점수를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찰 가격 점수는 60-5 곱하기 절대값 해서 괄호하고 91 나누기 100 마이너스 입찰 가격 나누기 예전 가격 가로 닫고 곱하기 100 절대값 닫고 라는 식이 있고요. 저희는 개찰된 공고에서 예전 가격과 입찰 가격을 대입을 해서 입찰 가격 점수를 환산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점수를 환산해 보면 업체들이 입찰 금액이 점점 커질수록 도찰률이 점점 커진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투찰률이 커질수록 60에서 마이너스 되는 이 뒤에 있는 이 숫자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 숫자가 커질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더 높은 입찰 가격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업체가 아까 저희가 투자를 한 가격과 1순위, 2순위 그리고 하한가 미달을 봤을 때는 입찰 가격 점수는 그렇죠? 1순위를 하는 경우에는 45점, 2순위는 45점, 1점 이런 식으로 내려갈 그 순위가 커질수록 금액도 커지고 그 다음에 하한가 미달이 되면 45점보다 낮은 점수. 이 말은 아까 올라가서 표를 다시 보면 최소한 45점을 받아야지 적격심사를 통과를 할 수가 있는데 1순위가 안 되면 45점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는 거고 1순위보다 높은 순위를 하는 2순위, 3순위, 4순위 업체들은 45점보다 좀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 그리고 1순위가 60점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순위는 최소한의 통과 점수만 받기 때문에 그쵸? 점수는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85점을 딱 맞출 수 있는 가장 낮은 순위가 좋다라는 걸 이걸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저희 적격심사를 알려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적격심사 점수가 모자란 경우에는 이렇게 신도 항목을 통해서 저희가 추가 점수를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신도 항목 통해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청년 고용, 그 다음에 신규 고용 창출, 공동수급체, 중소기업 이런 항목들 통해서 다양한 항목들을 통해서 추가 점수나 감점을 받는 항목들이 있고요. 이렇게 감점 항목들은 만약에 감점 항목들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는 사실상 적격심사 통과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여기 보여드렸듯이 입찰 가격 점수 45점은 통과를 하기 위한 겨우 넘어서는 점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1순위를 해서 45점을 했으면 나머지 점수가 다 만점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모자란 점수는 시민도에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시민도 점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도에서 마이너스에 더 가깝다. 그렇죠. 플러스 점수 마이너스 점수 더 있는데 마이너스에 가깝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상 낙찰이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찰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실적 점수가 10점이 되는지, 경영상태 점수가 25점이 되는지, 그리고 입찰 가격 점수를 45점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적격 심사를 준비하면서 계약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여기서 모자라는 점수들은 신인도를 통해서 보완될 수 있기 때문에 신인도 항목들도 꼭 챙겨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적격심사 항목 여기까지 교육을 했고요. 이번 교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도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